제 형보다 다이어트 압도적으로 더 많이 보여요. 뭐 어떤 샵이나 마찬가지인데 헤드 저지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IFBB 프로카드가 걸린 시합에서 헤드 저지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이어트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합도 나가고 이제 국내 시합도 나가고 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그 IFBB 프로 저지분들이 시합을 보면은 저는 순위가 좀 더 잘 나오고, 국내 저지가 심사를 보면은 저는 순위가 좀 덜 나와요. 외국 친구들은 볼륨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고, 국내 심사들은 컨디셔닝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국내에 있는 IFBB 프로카드 주는 그 프로퀄리파이어 시합은 대부분 헤드 저지가 그 한 분이거든요. 거의 동일하신 분이 보세요, 매번. 그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이어트를 많이 봐요. 임재혁 선수 포즈 점검.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아쉬웠어. 그러니까 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에서도 유전자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포즈를 살짝 잘못 잡긴 했어요. 우리가 전면 포즈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포즈를. 제가 가서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떨고. 그러니까 임재욱 선수가 포징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잡았어요. 어깨를 떨궈서. 근데 좀 더 거상이 돼야 돼요, 이게. 상방회전에서 살짝 거상이 걸리면은 어깨 뽕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만약에 포징을 그렇게 수정하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이드 포즈도 마찬가지고, 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일단 사진이 좀 나와 보면은 그거를 비교를 저도 한번 자세히 해보려고 해요. 타노스, 이준호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좀 기대되는 게임 중에 하나. 제가 요즘에는 그 이준호 프로 매주 보거든요, 매주. 이준호 프로님도 최민구 코치님한테 코칭을 받고 있어서 제가 금요일마다 판교를 가요. 이제 내일 판교 가는데 그 이준호 프로님 실제로 또 보죠. 그러면은 야, 진짜 이게 일주일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해요. 정말 좋아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좋았지만 지금 좋아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요즘에는 좀 드는 생각이 그냥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김민수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년, 한 1년 전에,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나? 두 분 다 골격이 너무 개사기야. 올림피아는 완전히 달라요. 딱 봤을 때 와, 진짜 좀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김민수 프로도 그렇고 이준호 프로도 그렇고 두 분 다. 근데 저는 지금 매주 보니까 이게 안 보다 봤을 때랑 매주 보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매주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준호 프로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민수 프로를 만약에 또 진짜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죠. 두 분은 어쨌든 박빙인데 매주 보다 보니까 이준호 프로 쪽으로 약간 기우는 그런 건 있어요. 코치님, 크로커다일 나락 가는 것 같은데 회생 방안 있나요? 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봤거든요. 허경영 씨한테 거마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대선이나 이런 정치를 할 때 뒷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사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뒷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을 제작해줬다, 이런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소량이란 말이에요. 뭐 말로는 50만 원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아주 적은 비용, 뭐 거마비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들이 대중들이 봤을 때 아니 그냥 가서 그 영상 촬영해주고 인원이 몇 명이 가는데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금액이니까 약간 좀 아리까리하지. 제 생각에는 크로커다일님이 그래도 막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 우월감을 갖고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을 하고, 저는 이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좀 굉장히 좀 역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자기가 깨끗하고 우월하고 아주 선비인 척을 하는데 뒤로는 이제 막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로는 뒷돈 받아먹고, 이런 애들은 진짜 존나 역겨운 거예요. 근데 크로커다일 형님은 살짝 애매하지. 이게 뒷돈을 받긴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적다고 하고, 그리고 뭐 크로커 형님이 도덕적으로 막 선비고 그렇진 않거든요. 또 스테로이드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불법 운운하고 이런 캐릭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로커다일 형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 받은 거다, 그냥 차비 정도 오다 가다 하면서 차비 정도 받은 거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대중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금액이 커지면 그 금액이 50만 원이 아니라 한 500 정도로 커지는 순간 문제가 아주 커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는 일단 크로커 형님의 말을 100% 신뢰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회생 방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커 형님이 부스터도 팔고 지금 BCA 같은 것도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BCA 홍보를 하는 영상을 보면은 진짜 아니 냉탕에 들어간 불알 마냥 그냥 쪼그라들었다고 사람이 제가 댓글도 남겼는데 아니 너무 사람이 쪼그라든 거야. 그래서 좀 보기에 그렇더라고.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가는 캐릭터인데, 부스터 처음에 출시했을 때 솔직히 그 부스터를 출시했을 때 광고 영상은 허위 과장 광고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이런 성분이 효과를 줄 수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은 맞아. 각성이 조금 될 수 있다. 운동 기능을 조금 올려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맞는 건데, 이제 크로커 형님은 이거 확정을 해버리지. 야,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뭐 정신 집중이 잘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은 전부 허위 과장 광고에 속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는 저거 과장 광고인데 이 생각은 했어요. 일반적인 건강 기능식품들 홈페이지나 뭐 이런 광고 영상 찾아보면은 이런 얘기는 다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삼이나 이런 영양제, 관절 영양제 아무 페이지나 들어가서 보면 관절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문구는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BCA는 그런 말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이거 너무 불알이 쪼그라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나락이나 이런 거보다 원래 스탠스대로 그냥 재밌게 영상 찍어주시는 게 어떨까. 시작처에서 퓨리 과대 광고 시정명령 내렸을 때 크로코다일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격당한 줄 알던데, 그거는 크로코 형이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과장 광고가 명백하잖아. 크로코다일 형님이 뭐 스테로이드 영상에서도 그런 좀 워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단독을 쓰면 당뇨병 걸린다 이렇게 해버려. 그거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면 교통사고 나서 뒤진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아. 근데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팔아도 뭐 예를 들어서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근력이 증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력이 증가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평균치가 근력이 증가가 돼요. 근데 안 된 사람도 있어. 많아. 생각보다 근력 증가가 안 된 사람도 많아요. 연구 결과 보면.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영양제 파는 사이트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써 있어. 간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퓨리 처음에 나왔을 때 크로커 형님이 영상 제작할 때는 이렇게 된다. 아니 그거는 과장 광고지. 건강기능식품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마법의 약이잖아. 그럼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황고릴라님 MBC 보셨나요? 운동 유튜버들 다 알면서 소극적으로 다들 좋게 둥글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누군가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화장실에서도 주사기 나오고 진짜 시원하게 거짓을 짚어주고 개선을 위한 직언을 해줄 사람은 형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사기 나왔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놨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로이더예요. 그냥 내추럴 시합 좆대봐라 하고 그냥 주사기 뿌리고 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불시 도핑은 안 하지만 어쨌든 뭐 도핑 테스트는 해, 시합날. 그럼 그냥 지금 현재 상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역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내추럴 시합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내추럴 시합을 여는데 도핑 테스트는 그지같이 한다고. 이거는 팩트잖아. 그렇게 도핑 테스트에서 뭘 잡아? 대보엽처럼 해도 잡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거예요. 대보엽처럼 불시 도핑을 해서 그렇게 잡아내도 많은 선수를 잡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날짜 정해놓고 도핑 테스트 하는 거 그거 완전 유명무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개최하는 시합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단순하게 돈벌이 수단으로 내추럴 시합을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뭔가 자기들이 사명을 갖고 우리 시합은 정말 진정성 있는 내추럴 시합으로 열겠다. 그렇다면 불시 도핑을 해야지. 유명한 선수들, 특히 상위권 성적을 낸 사람들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불씨 도핑 하는 거 컨텐츠로 만들어서 뿌려. 그럼 얼마나 재밌어. 보는 사람도 재밌지. 오늘 뭐 8월 3일 불씨 도핑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선수들 지역하고 전화번호랑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전화해서 바로 나와라. 그리고 요즘에 SNS 같은 게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그 선수 SNS 들어가면은 지금 뭐 하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게 할 수 있어, 하려면.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은 솔직히 내추럴 시합 자체가 이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합을 개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제일 되지. 왜냐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거든. 근데 도핑은 그거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내추럴 시합에 참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게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거는 시합을 개최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었으면은 그거를 재투자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진짜로 페이크 내추럴들을 찾아내는 콘텐츠를 만들면 더 떡상한다. 이거 시합을 내가 만들까? 이거 진짜 내가 만들고 싶네,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시합을 개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핑 테스트 하러 가는 걸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잡아내면 더 재밌겠는데, 이거? 광배근 운동할 때 축구라는 거는 그냥 살이 찝히는 것 뿐이라는데 저는 쥐가 나는데 살이 찝혀서 쥐가 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축구라는 운동 할 거거든요. 살이 찝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면은 그냥 뇌가 없는 새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운동해보면 바로 알아. 운동하면은 수축이 강하게 걸려서 그 광배근 밑단에 펌핑이 되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광배 운동할 때 축구라는 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부상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돼. 왜냐하면은 자기가 허리가 병신이면 축구를 했을 때 아프거든. 근데 코어가 건강한 사람은 축구를 해도 전혀 안 아픕니다. 그러면 축구를 했을 때 없는 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걸 하지 마라, 이 운동은 살이 찝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다.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축구를 하는 등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광배근 하단에 이제 수축을 못 잡는 분들 아주 수축이 잘 오실 겁니다. 특히 이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광배근이 있으면은, 근데 이 광배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갈비뼈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으면은 갈비뼈에 광배근이 이렇게 걸려. 여기서부터 시작된 광배근이 이렇게 가죠. 여기 갈비뼈에 걸려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 갈비뼈에 걸린 광배근하고 골반까지 이어지는 광배근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팔만 당겼을 때, 이렇게 팔만 당겼을 때 잘 보세요. 팔만 당겼을 때는 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만. 몸통을 구부리지 않고 팔로만 당기게 되면은 여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옆구리를 누르죠. 지금 지방이 아직 많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옆구리를 이렇게 누르면 갈비뼈에서 장골로 이어지는 그 하부 광배근이 있거든요. 갈비뼈 라인에서 장골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하부에 포함되어 있는 광배근의 자극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축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해보면 광배근의 바깥쪽 아랫섬유가 굉장히 강하게 수축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회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운동을 할 때 많이 써요, 옛날부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거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야. 여기 보면은 요 광배근이 내려와서 요 끝단 있죠, 끝단. 광배근 위쪽 말고 아랫단. 여기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등 아래 부분 여기. 운동 구력이 막 30년 됐는데 광배근 아래쪽이 두툼하지 않은 선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측골 트레이닝을 안 해서 그래요. 광배근 하단의 길이가 긴데 갈비뼈에서 장골로 이어지는 그 하단의 광배근 길이가 길지만 측골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이 비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부학 교육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갈비뼈에 광배근이 부착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도 많아요. 갈비뼈에 무조건 100% 모든 사람이 갈비뼈에 광배근이 부착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붙어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은 축구 운동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당겨도 광배근의 끝단에 있는 장골 쪽까지, 이 골반 쪽까지 하단에 있는 부분 수축을 잘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일단 운동을 해보고 내가 광배근 아래쪽에 자극이 자라, 그러면은 되게 좋은 운동.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 그냥 양쪽으로 당기는 거랑 차이가 없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저 말고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트레이닝했어요. 한 70%, 80% 정도는 축구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자극이 좋습니다. 유전자가 뛰어난 일부 사람 제외하고. 이 코치의 20년 트레이닝 노하우를 모두 알고 싶다고요? 분수들은 온라인 PT와 함께 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강의 시청은 고정 댓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보일라나? 뭐 저한테 한번 트레이닝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자극을 느낄 거예요. 저한테 이제 트레이닝 받으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와 이거는 등 운동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극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위의 근육을 제대로 수축을 해서 써본 적이 없으니까. 측골 상태에서 광배근에 힘줄 수 없다고. 광배근은 축구를 해야지만 완전한 수축이 가능해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 우리가 가슴 근육을 수축을 할 때 견갑이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수축이 더 강해지거든요. 앞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더 강해져.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단순히 팔만 갔을 때는 완전 수축이 안 돼요. 여기서 눌러줘야지 완전 수축이 일어나.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당겼을 때랑 이렇게 당겼을 때랑 뭐가 수축이 더 크냐고. 해보면 바로 오는 거야. 이거는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실기로 해봐. 지범하고 데릭 런스포드가 왜 이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라이언 테리가 왜 축구 운동을 하는지 바로 그냥 이해된다고. 예를 들어서 라운드 숄더가 됐어요. 라운드 숄더가 됐을 때 등 근육의 자극이 제일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거상. 우리가 거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광배근은 수축이 잘 안 걸려. 이렇게 당겨봐요 한번. 수축이 거의 안 걸려. 근데 여기서 견갑을 아래로 눌러주기만 하면 수축이 강하게 걸리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수축이 여기서 이거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축구를 해서 강하게 하강을 넣는, 그러니까 하강을 아주 강하게 넣는 운동을 루틴에 한번 포함을 시켜보면은, 뭐 이거는 말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몸으로 증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론만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몸을 못 만들어. 내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했으면 반드시 실기에 써봐야 돼요.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걸 실기에 써보고 그걸로 내 몸을 만들어. 혹은 내가 트레이닝을 해서 다른 사람의 기능을 좋게 해서 만들어. 그러면 이론이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맹점이 뭐냐면, 이론만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론에 그냥 매몰돼요. 이론에 매몰돼서 다른 걸 볼 줄 모르는 경우가 간혹 생겨.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오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진짜로 보디빌딩으로 대성한 선수들의 영상을 보는 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디빌딩으로 대성한 선수의 운동 방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보디빌딩을 해서 운동으로 대성을 했어. 그 선수들은 이론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론은 모르지만 몸의 자극을 본능적으로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잘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론적인 이유가 반드시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올림피아들의 운동 영상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운동을 할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등 근육 좋은 선수들 대부분이 축구 운동을 해요. 사실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야.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안 했겠지. 그 올림피아들이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그런 운동을 하겠어?